뉴욕 증시가 4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은행주가 반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 위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FOMC의 발표도 투자 심리를 북돋웠습니다. 다우지수는 2% 이상 오른 8,18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5% 내외 수준보다 훨씬 더 부진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1%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 성장률은 34년 만에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상태지만 경기 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초저금리 정책과 장기 국채 매입 등 양적 완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인플루엔자가 전 방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감염국이 30개국에 달하고 사망자도 1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경보 수준을 현행 4단계에서 대유행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가 2.1% 올라 8,185로 마감됐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경기 위축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자 경기 회복 기대감에 반등한 것인데요. 은행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이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감지수 챙겨주시죠. 예, 지금 다우지수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제 가장 큰 이슈들로 봤을 땐 GDP 성장률 발표, FOMC에서의 경제 지표가 완화되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은행주의 급등으로, 은행주의 이제 투자 상향으로 바뀌면서 은행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결국은 박스권의 장중 움직임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계속적인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었었는데 결국은 이 박스권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상승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몰려있는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은행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으로 출발했었습니다. GDP 성장률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도 지수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FOMC에서의 발표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30분을 남겨두고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요즘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이 부근 내외에서의 계속적인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다우지수 어제도 30분을 남겨두고 지금 주가가 급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폭을 계속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이런 상승 흐름세 속에서도 계속적인 조정이 들어오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비슷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 지표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우가 2% 이상 오를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다우지수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때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1%대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1%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악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크게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시장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이 이보다 더 나쁜데 어떻게 더 나빠질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면으로 봤을 땐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은행주들의 급등이 지수의 먼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투자심리 호전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폭스피트라는 폭스피트가 그러한 금융주들에 대한 목표치를 한 단계 더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폭스피트 같은 경우 2004년도에 가장 먼저 금융주들이 부실에 대한 우려감을 먼저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가 비관적에서 한 단계 더 격상을 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중립으로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결국은 지수가 어제 급락한 이후에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7%, 8% 가까운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슈와 함께 지금 더 하나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0에서 0.2%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국채 매입을 단기간은 계속적으로 지금 재매입을 하지는 않겠지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국채 매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또 상향되면서 은행주도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이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 중에 다우가 150포인트나 올랐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우 지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정말 이게 더 나쁠 수 있을까라고 나오는 정도로 시장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GDP 성장률에 대한 불신감보다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선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업 재고가 급격히 급감했던 게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기업 재고를 뺐을 때는 GDP 성장률이 예상치와 비슷했지만 시장에 지금 계속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에서 기업 재고가 크게 급감했던 것이 GDP 성장률이 악화되는데 일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요 지표들 소비 심리가 지금 급격히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 이후에 소비 지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GDP 기업 재고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로 나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너스 6%가 나온 이후에 2분기에 오바마 정부에서의 증시 부양책과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에서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찍은 이후에 다시금 2분기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소비 지출이 2.2%나 증가하면서 작년 2분기 이후 지금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GDP 성장률 계속적인 악화보다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찍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면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악재들이 크게 감춰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1%로 나오면서 이러한 악재들이 다시금 노출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충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악재들을 좀 지켜보자고 했을 때는 지금 주택건설 투자 부분도 지금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 주요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고 지금 아직 주택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시장에서 유동성 랠리 속에서의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는데요. 다우지수 GDP 성장률 지금 일중 차트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몰린 이 밀집 구간을 크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거래량이 좀 어제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좀 완연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도 그리고 매수 물량이 꾸준히 나오기보다는 지금 관망세 속에서 거래량이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8,600선에서 8,5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이 부근에서 다시금 저항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밑에서 조금씩 이제 관망세 속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지 않게 나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또 경기가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신호로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다우는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바닥이 근접하다라는 뭐 인식은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지만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마땅히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유동성 랠리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쪽도 한번 마감 지수를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국 증시가 모두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금융주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어제 크게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저께 이제 장 마감했을 때 하락했던 것을 어제 하루 만에 다시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계속적인 금융 악재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던 것이 유럽 증시에도 큰 훈풍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ECB에서는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금리를 0.25%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요인인데요. 지금 유럽 ECB에서는 5월 7일 이사회에서 주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1%대로 될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의견들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유로권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장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경기 회복 기대감 가대에 따른 우려를 표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 회복이 아직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바닥 국면을 찍고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겠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회복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계속적인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깨졌을 때는 조금 다시금 하회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유럽 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또한 유동성 랠리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모멘텀 시장에서는 급격한 유동성 랠리로 인한 비이상적인 급등세 속에서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유럽 마찬가지로 뉴욕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당장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2% 이상 올랐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도 모두 2% 이상 일제히 올랐는데 모두 다 금융주, 은행주 중심으로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 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 지금 오늘 금융주 또한 이제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어제 같은 경우 미래에셋 증권 같은 대형 증권주들과 금융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많이 견인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SI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급격히 해소되면서 유동성 랠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았을 때 코스피 지수 1338.42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350선 내 부근에서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또한 여지를 조금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30분과 1시간을 전후로 해서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급격한 장중 고점으로 마감하는 모습보다는 조정을 조금씩 보이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축소하는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오늘도 급격한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또한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오늘 장 하루만 본다면 또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350 정도에서 눌림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2009 공동주택 그리고 개별 단독주택 적정 가격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세 부담도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 공시가격 그리고 그에 따른 보유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요? 네, 이 작년에 강남권 등 고가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최대 70%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에 대한 실질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이 9억 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그림을 어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은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4.6% 하락을 했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5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입니다. 또 작년에 집값 하락으로 그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 원 초과주택은 2008년보다 24%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됐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형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작년 477만 원에서 올해 131만 원으로 72%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제곱미터형의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1.1% 떨어졌는데요. 보유세는 7,442만 원에서 3,091만 원으로 58.4% 줄어드는 등 강남권 일대의 상당수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은 6월 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도 많이 줄었고 또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주택의 보유세 부담 자체도 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곳과 내린 곳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올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수도권의 집값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버블세븐과 과천은 떨어지고 인천과 서울 강북 지역 등은 올랐습니다. 이 현장 조사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 강남권의 집값 상승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마이너스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나타냈고 서울 역시 마이너스 6.3%로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는 각각 21.5%와 20.6%씩 떨어져서 시군구별 하락률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마이너스 14.1%, 송파구가 마이너스 15%, 그리고 서초구가 10.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인천과 서울 강북권 그리고 의정부와 동두천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영향을 받은 인천이 6%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부산도 2.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군구 단위로는 의정부와 동두천시가 각각 21%대의 급등세를 보였고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7.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정부 얘기만 믿고 집을 팔았던 강남 3구의 다주택자들이 지금 꼼짝없이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어떤 국회의 엇박자 속에서 지금 국민들의 혼란이 크게 달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요? 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정부 발표를 믿고 주택을 거래했던 다주택자를 구제하기로 했던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안은 이날 부결이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3월 정부 발표 이후에 집을 팔았던 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을 떠안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 재정위는 어제 강남 3구 등 투기 지역의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에서 35%의 기본세율에 더해서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지난 27일 재정위 조세 소위에서는 정부가 이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한 3월 16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이 거래한 투기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네. 그 양도세 중과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3월 16일 이후 투기 지역 양도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대신에 비투기 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정책 발표 그리고 국회 결정 때문에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다주택자가 지금 팔게 되면 양도세를 얼마나 물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양도세 중과가 지금 투기 지역 내 주택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집을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한 채 또 강북의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다주택자가 강북의 집 한 채를 팔아서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지금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4,343만 원의 양도세를 지금까지는 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는 일반 세율에 적용을 받아서 1,978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 부담이 2,365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투기 지역인 강남에 보유하던 집을 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예. 일반 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2,943만 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1,400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일반세율만 적용될 것을 기대했다면 가산세만큼 즉 965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양도차익이 3억 원에 달했다면 추가 양도세 부담액은 2,94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정부 말만 믿고 집거래했던 투자자들 지금 좀 황당함을 넘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세금 정책이 이렇게 꼬이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건지요? 네, 우선은 정치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이 민감한 이슈를 사전에 발표해버린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재정부는 애초부터 개정안 적용 시점을 국회 통과 이후가 아니라 법안 발표일인 3월 16일로 정해서 입법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납세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볼 때 정부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와 그 정치권 간의 어떤 의견 조율과 적절한 정책 발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와 정부 간의 조율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이 결국 통과가 됐죠.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좀 적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어제 확정된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8조 9천억보다는 5천억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정부가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내걸면서 마련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 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해서 네. 당초에 1조 9,950억 원이던 정부안에서 6,6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은 당초 375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줄었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 규모도 당초 1,300억 원에서 660억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8천억 원이 증액됐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 관련 이 대응을 위해서 긴급 예산 833억 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 2천억 원과 또 국가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인 3,500억 원은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을 줄였다라는 점, 그리고 돼지 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서 또 예산안을 새로이 편성했다라는 점, 오늘 또 테마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계속해서 기업 관련 소식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GM대우 처리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던 두 주체죠. GM대우 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미국의 GM이 이제는 공동으로 GM대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산업은행이 그런 지금 그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 민효성 산업은행장이 어제 서울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산업은행이 GM대우의 경영권을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를 전제로 미국 본사와 공동으로 GM대우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GM 본사에 제안을 할 것으로 지금 민행장은 밝혔는데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요 주주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GM대우의 경영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현재 GM대우 지분은 GM인베스트먼트가 48.2%를 보유하는 등 GM 관련사가 72%, 나머지 28%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추가 인수 규모에 따라서는 산업은행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 같은 산업의 방침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지금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GM대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GM 본사에 투입한 구제금융 자금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같은 방식이 GM대우의 구조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GM 본사의 보유 지분을 담보로 산은이 GM대우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산은은 말이죠. GM대우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 GM 본사의 선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분 추가 인수 카드를 들고 난 이유는 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산은과 지분이 서로 이제 실랑이를 벌여왔는데 네.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다가는 GM대우 구조조정 자체가 진척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 이 본사가 GM대우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경우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 본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산은이 GM대우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GM 본사의 동참이 없는 독자적인 자금 지원 가능성은 산은은 지금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은이 마음이 좀 더 미국 GM보다 급했던 모양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신영립 기자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리세션 완화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다우가 2.1% 오른 8,185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 2% 이상 오르면서 은행주 중심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한편 국제유가는 다시 50달러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전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